안녕하세요. 코스닥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을 찾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소개할 기업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사업부로 구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의료용 로봇 같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큐빅스 조인트, 그다음에 큐빅스 스파인 등 정형외과 수술용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모닝워크라고 해서 그 재활 치료용 로봇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부는 무역 사업부가 있는데 식품 원료 등을 수입해서 이 모기업이 한국야쿠르트입니다. 한국야쿠르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수입해서 상품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큐렉소가 보니까 뭐 의료용 로봇, 임플란트, 무역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제 특히 의료 로봇 쪽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의료용 로봇 매출이 많이 증가되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용 매출이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큐빅스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뼈를 정밀하게 깎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큐빅스 조인트에 대해서 2020년 하반기에 그 인도의 가장 큰 임플란트 기업인 그 메릴 라이프에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세대를 시작해서 점점점 대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9대가 나갔고 올해 1분기에는 16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빅스 조인트에 대한 메릴 라이프항 인도 쪽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공급 대수가 증가되면서 그 의료용 로봇 부분의 매출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료용 로봇 매출 같은 경우는 보통 100억 밑에 언더로 기록을 했는데, 작년도 의료용 매출이 한 212억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껑충 뛰었고, 올해 1분기만 또 84억을 기록하면서 그 매출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릴 라이프항 매출이 점점 증가되면서 향후에도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메릴 라이프 같은 경우가 인도 쪽에서 이런 그 수술용 로봇을 매출을 일으키는데 30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큐렉소랑 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0개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인허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인허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각국에 단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나가면서 매출이 가시화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해외 거듭할수록 다른 나라의 국가 진출로 인해서 매출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하면서 좀 더 가시화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국과 일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죠. 예,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렉스의 관계사로 TSI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I랑 작년도에 업무 협약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큐빅스 그 조인트에 대해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TSI가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제품을 갖고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FDA에 승인 신청을 낼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승인이 나게 되면은 2025년부터 미국의 수술용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한 해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시장의 수술용 로봇 시장이 거의 70%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의 진출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런 수술용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그 교세라 그룹과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협약 내용은 일본에서의
큐빅스 조인트에 대해서 독점 판매 계약을 맺는 업무 협약 내용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의미가 뭐냐면 독점 판매 계약이니까 일본에서 어찌됐든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승인 인허가 절차 이후에 교세라 그룹이 판매를 할 거라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인허가 진행이 다 끝난 다음에서는 큐빅스 조인트에 대해서 판매가 가시화될 것 같은데 특히 일본 지역은 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성장성이 일본 지역에서 또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도 있고 두 번째는 의료진이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수술용 로봇 시장을 앞으로 성장하는 와중에서 인도 외에 다른 지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지역, 일본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의료용 로봇에 특히 수술용 로봇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여쭤볼 텐데 이제 어제 척추 수술 로봇 FDA 승인 소식으로 지금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로봇 흐름을 보면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야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큐렉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주가 전망. 제가 바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술용 로봇 시장이 지금 침투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증가되면서 시장 규모는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큐렉소 특히 큐빅스 조인트에 대한 성장 속도가 빠를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매출도 당연히 증가되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배수도 높아지면서 주가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승이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큐렉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